불꽃 튀는 투자 전쟁의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종목. 오늘도 압도적인 수익률 1위 이호근 매니저와 함께하는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6월 말일 기준으로 호랑이팀 매니저분들은 7월의 첫 번째 그 종목을 다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사실상 7월 대회는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용팀 매니저 네 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먼저 백인현 매니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추천주로 준비를 하셨나요?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 가져왔고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 외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그나마 이제 견조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어 DNA에서 추출한 리주란이라는 주력 제품을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난 1월달, 2월달, 1월 말에서 2월달 주가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빠졌던 이유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긴 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때 급락한 다음에 지금까지 주가가 회복 못 하다가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주가가 머리를 들기 시작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4월달하고 5월달에 방한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 피부과 소비 금액이 급성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 쪽이랑 동유럽 쪽 채널 매출 증가로 해외 매출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파마 리서치 영업이익을 67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1%, 전분기 대비로도 18% 급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파마 리서치가 작년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실적이 기대 못 미쳤는데 그래도 내수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내수 시장도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한 외국인들이 피부과에서 쓰는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면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이게 환율 차트거든요. 네. 이게 환율 차트인데 지금 올해 1월달 대비 이제 7월달, 오늘 7월 1일이죠. 7월 1일까지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우상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올해 1월달하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낮다 보니까 방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한을 하더라도 피부과 지출이 조금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3월달부터 방한 외국인들의 피부과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굉장히 환율 차트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쳤지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파마 리서치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높아져 있을 때 수혜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수 시장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측면에서 파마 리서치는 조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파마 리서치도 역시 지금 기간 수급이 4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노란색 박스 쳐놓은 게 기간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트가 121선에 안착을 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지난 고점인 56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대신 천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전략은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가 34만 9천 원 그 밴드 사이에서 좀 낮은 가격에 사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일단 50만 원 잡고 거기 안착하면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0만 원 좀 넉넉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가 그동안 이제 부진했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맞습니다. 상당히 좀 반가운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스킨 부스터가 대세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스킨 부스터에서도 최근에 ECM이 요즘 막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마 리서치가 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전처럼. 그러면 파마 리서치가 이전 경쟁사보다 어느 정도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ECM 하면 네. 좋아하시는 LNC 바이오가 네. ECM 대표적인 종목이 한스 바이오메드랑 네. 이제 LNC 바이오가 대표적인 ECM 관련 종목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ECM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라는 게 미래 성장 가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네. LNC 바이오가 실적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찍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 이상의 이제 시가총액을 네.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보통 이제 한 2천억 넘게 나오는 기업이고요. 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500억 후반대 정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한 600억 넘게 나온다는 전망도 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이제 그 파마 리서치랑 LNC 바이오랑 영업이익 1분기 비교해 보면 거의 한 9배 이상은 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LNC 바이오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LNC 바이오는 ECM이라는 네. 그 성장성을 먹고 시가총액을 조금 네. 프리미엄 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 리주란이라는 네. 검증된 주력 제품을 가지고 네. 매출이 따박따박 찍히면서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LNC 바이오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바닥에서 충분히 검증된 실적을 기반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가겠지만 네. 파마 리서치 같은 대형주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파마 리서치. 화장품은 어떻게 보세요? 그 파마 리서치 화장품. 파마 리서치 화장품도 지금 사실 리주란 외에도 네, 이제 화장품 굉장히 쪽, 성장 좋더라고요. 예, 지금 네. 사실 이제 화장품이랑 이렇게 병행하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의료기기랑 APR. 네. APR도 화장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 미용 기기 업체라고만 알고 네. 있는데 화장품 매출이랑 피부 미용 기기 매출이랑 5대 5라고 합니다. 네.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 매출이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지만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네. 옛날엔 제약 업체였는데 네. 지금 화장품 판매하면서 네. 실적이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네. 것처럼 파마 리서치도 화장품 쪽은 뭐 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이 이쪽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렇죠? ECM뿐만 아니라 뭐 파마 리서치 그리고 뷰티에 대해서도 많이 좀 궁금해 하셔서 파마 리서치를 열심히 한번 뜯어봤습니다. 딱 정리하면 그거네요. 뭐 ECM 쪽으로 성장성과 기대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LH 바이오나 한스 바이오메드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조금 변동성도 크고 실적 나오면서 주가 많이 빠져 있다가 제값 찾으러 올라가는 종목들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마 리서치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의 선택은 파마 리서치였고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환율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내수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이 각광을 받게 되죠. 목표가 50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원범 매니저 순서입니다. 최원범 매니저는 오늘 7월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많이 좀 진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낫겠다, 월초니까 하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알제노믹스 이후에 이제 좀 제약바이오 좀 타서 그래서 의료 기기 쪽 오늘 하나 들고 왔습니다. 리센스 메디컬이라는 종목인데 오늘부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화학을 거치는 비화학 정밀 냉각 기술을 기반한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 냉각 마취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냉각 마취 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취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 쪽 그리고 이제 피부 시술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좀 고주파를 쏜다든가 해서 좀 따끔따끔하거나 거기에 맞는 니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뻐지기 위해서는 아픔을 뭐 감수하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냉각 마취를 통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잠깐 차갑고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인데 이게 국내 최초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좀 알려지게 됐고 굉장히 좀 관심 있는 쪽에서는 이게 진짜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급속으로 정밀 냉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는 점, 그리고 보통 이제 마취 크림을 바르게 되면 한 3, 40분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에 바로 마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적인 특장점도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절적 특성을 타고 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역대 최대 지금 인원수를 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매출에 굉장히 직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밀 냉각 홈케어 디바이스입니다. 쿨로아 600을 공개했는데 어저께 이제 100만 유튜브에서 이제 또 처음으로 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홈 디바이스 쪽으로의 진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좀 피부 미용 쪽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예약을 잡으려 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또 이제 또 뭐 니즈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예뻐지기 위한 니즈들이 지금 이제 홈 디바이스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시장이 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서의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생으로서의 좀 의료 기기 업체가 홈 디바이스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그런 또 바이럴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볼 때 이 리센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특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번에 이제 44개 특허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특등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화장품 성분 분석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확실하게 좀 특화를 잡으면서 가기 때문에 이 냉각 기술 쪽 그리고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저는 부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리센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되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보호 예수가 이게 어저께 그리고 오늘로써 이제 좀 해제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을 이제 했거든요, 월요일 날. 그래서 29일 날 이제 거의 상한가에 준하게 좀 올라갔었는데 어저께 이제 좀 매물이 좀 나오게 됐고 오늘자에 10% 올리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도 지금 이제 끌어올리면서 좀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리센스 메디컬 일단은 보호 예수가 3개월 물량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물량이 1개월 내에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마키나라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폭락장 나온 다음에 신규 상장 보호에서 끝난 종목들 유심히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주주의 보호에서가 5년이 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쏟아나올 경우는 확률이 적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3,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센시 메디컬 보면은 이제 생소한 회사인데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FDA 임상, 그러니까 승인 관련이 언제쯤 현상이 일어날 거냐,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리브스메드랑 비교했을 때 이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이제 3개월 지났는데 주주 구성을 봤더니 대주주 지분 20%대인데 스틱인베스트, KB, 그다음에 ABL, BNK에서 24%나 대주주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다 안 털었다. 24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안 팔았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올라가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내려온 것에 대한 그 기술적인 반등을 더 원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공모가가 11,000원인데 지금 17,9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과하게 좀 올라가 있는 상태도 아닌 것 같고 FDA 부분이나 지금 이제 실적 개선된 부분은 이제 27년도 흑자 전환도 이제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리브스메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수술 로봇 쪽, 플랫폼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리센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쪽 관련해서 냉각 치료 플랫폼 쪽으로 약간 좀 많이 좀 다른 그런 좀 경우에 좀 카테고리로 좀 나눠져서 저는 리센스 메디컬은 방금도 이제 파마 리서치 좀 언급을 주셨지만 거기 있어서 좀 같은 결을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리센스 메디컬 개인적으로 생소한 종목인데 찾아보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군요. 올해 3월에 상장된 그런 종목이고요. 상장했을 때는 주가가 변동성이 컸는데 그 이후로 다 내려와서 결국에는 상장 가격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 최원범 매니저님이 발굴 잘하시죠.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종목이네요. 정밀 냉각 기술을 갖고 있고 또 홈케어 이런 기기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피부 미용 쪽으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런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해서 골라오셨다고 하네요. 목표가 22,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의 순서인데요. 이호근 매니저는 뭐 특별히 또 1등이시니까 네. 저 완장에 의미가 있으니까 지난달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호근 매니저를 1등으로 만든 네페스아크 62%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인바디, KC텍, 아모텍, NC, 한스바이오메드, 롯데이노베이트, 대한항공, DIC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6월 포트폴리오로 확보를 하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일단 리뷰해 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네페스아크 해야겠죠. 그렇죠? 네, 1위니까요. 네. 지금 이제 가장 핫한 건 인바디인데 그래도 네페스아크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네페스아크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핫한데 네페스아크는 이제 그 시장 분위기가 좀 편성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페스아크는 이제 파운드리 쪽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핫한 거는 메모리, 그다음에 HBM 뭐 이런 쪽 지금 한참 증설 이 부분이 얘기가 캐파 증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쪽하고는 조금 이제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하반기 때 파운드리 흑자 전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돈을 까먹는 이러한 이제 물 먹는 하마 같은 이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지금 뭐 인텔도 그렇고 지금 이 파운드리 업체들까지도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기업들은 모두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고생했던 파운드리에서도 이제 볕들 날 이제 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이제 소외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네페스 그룹 쪽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네페스 아크를 제가 준비를 했던 거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는 이 종목이 지금 막 이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아마도 이제 6월달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그 영향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뭐 빠질 만큼 충분히 빠진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분위기하고는 편승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반기 되면 파운드리 쪽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강력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면서 좀 주가가 회복하는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좀 강력한,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가는 거 못지않는 상승세가 아마 찬바람이 날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페스 아크. 이게 그러니까 네. 파운드리 관련주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시장의 소부장 색깔과는 조금 달라요. 네. 최근의 시장은 전공정 장비주 이런 쪽으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주인 네페스 아크는 6월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상존하고 있죠. 계속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볕들 날이 올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어서, 그때 또 이제 저희 용우상박을 통해서 한번 네. 또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한번 또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이벤트 저희 진행 중이고요. 8904님께서 이호근 매니저께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6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번 방송에 앞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는 매니저님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항상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활약 부탁드리며 항상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이야, 좀 또 따뜻한 네. 목소리 이렇게 네. 올려주셨는데, 이거 한번 들어요? 예. 네네. 어떻게 또 진심이 네. 좀 느껴지셨나요 이번에도? 예, 되게 그 문장이 네. 간결하고 굉장히 좀 잘 쓰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매번 방송에 앞서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는 매니저님의 네. 뜨거운 열정 네. 동감하십니까? 예, 저는 그냥 열정만 있죠. 예. 지금 좀 거기 덥지 않으세요? 맞아요. 매니저님 때문에 가끔 더워요, 여러분들. 예. 네. 자, 그래서 이호근 매니저님을 축하하는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신 8904님께 또 치킨 한 마리 또 이호근 매니저님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님, 우리 1등 네. 매니저님의 7월의 첫 번째 픽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7월은 실적 시즌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산일전기. 네, 산일전기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 할 때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전력기기인 것 같아요. 항상 실적 시즌에 항상 그 실망시키지 않고 급등했던 섹터가 전력기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산일전기도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전력용 변압기, 그다음에 배전용 변압기, 전력기기 전문 업체고요. 이 회사가 뭐 지금 모든 대부분의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오듯이 이 회사도 지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또 특별히 또 주목되는 거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블룸에너지, 블룸에너지 쪽에서 최근에 이제 수주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요인인데, 이 블룸에너지 항에 대한 이 수주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2차, 3차, 4차 계속 나오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오늘 비나텍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블룸에너지 밸류체인 기업이죠. 비나텍이 그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이제부터 이제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룸에너지도 그것 때문에 요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산일전기 역시 이러한 지금 이 블룸에너지 향 강세 흐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준비했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 종목이 지난번 실적 시즌,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좋은 뉴스가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2분기 실적 시즌이 또 7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4월달 1분기 실적 시즌 때 큰 시세가 났던 건데 그러네요. 이번 7월이 또 2분기 실적 오. 시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한번 멋진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는 24만 8천 원에서 시초가, 목표가 34만 원, 손절가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네. 이제 블룸에너지 네. 향으로 이제 503억 투수한 거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연속성 가지고 이제 네.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일단 블룸에너지 향으로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네. 것 같긴 한데 그 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너무 한 기업만 있으면 네. 좀 애매하니까 좀 다양한 기업 쪽으로도 네. 수주 레퍼런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하고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그 시점은 대충 언제가 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산예전기가 지금 보시면 그 블룸에너지가 이제 어떤 이제 독점적인 이 구조가 아니라 원래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블룸에너지가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거기 때문에 거기 뭐 블룸에너지의 뭐 절대적인 의존도는 없고 뭐 그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전력기기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 HD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쪽이 잘 나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목되고 있는 거는 이제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이제 산일전기 이쪽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전반 쪽이 지금 그 데이터 센터라던가 그다음에 신재생 이런 쪽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좀 있다 보니까 변압기는 이제 그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처럼 이제 하나 있는 거고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 지금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신재생 이게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하고 내년에는 LS 일렉하고 산예전기가 더 약진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블룸에너지도 좀 새로 이제 고객으로 또 들어온 거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부터 이제 확장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블룸에너지에 의존하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일전기 블룸에너지 있어서 좋고 블룸에너지 타고 네. 더 쭉쭉 뻗어갈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놓고 볼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실적 시즌 좀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까 차트 보여주셨는데 실적 네. 시즌 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번 실적 시즌도 그 고점 깰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전기 목표가 34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첫 번째 7월의 픽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픽은 이제 전력 데이터 관련해서 차세대 전력 안정화 솔루션 기업인 LS 머티리얼즈를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LS, 지금 현재 LS 일렉이라든가 LS라든가 정말 장가죠. 그래서 그 자회사인 LS선선이 43% 지분을 갖고 있는 LS 머티리얼, 풍력 터빈 반도체 공장 관련해서 또 이제 AGV 관련해서 이제 울트라 캐패시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수요차가 데이터 센터로 확대되고 있다.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력 안정망을 위해서 울트라 캐패시티를 쓰고 탑재되는 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울트라 캐패시티를 추가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 우리가 뭐 이렇게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옮기다가 불나면서 이제 주민등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산화 작업이 굉장히 지연됐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이제 많이 잊어먹으셨을 텐데 그만큼 배터리를 옮기다가 보니까 이제 노후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 끄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에서 보시면은 전력 안정망을 위해서 이제 울트라 캐패시티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뭐 이렇게 AGV에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차에도 쓰기 시작하고요. 쓰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한번 슬라이드 자료 보시면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랑 이제 울트라 캐패시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원통형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약간 다른 거는 이제 에너지 저장 용량은 배터리가 높습니다. 저장 용량은 작지만 다른 거. 그러니까 에너지 출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 출력을 요구할 때 울트라 캐패시티를 쓰고요. 또 하나가 충전하는데 2시간 걸리는데 여기는 5분 내에 충전이 된다라는 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방전을 2000회 정도 충방전하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데 울트라 캐패시티는 100만 원을 해도 충방전을 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율이 90%의 배터리에 비해서 95%나 높다라는 거. 안정성이 또 굉장히 낮은 온도, 고온에서도 성능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울트라 캐패시티를 쓰는 상황이다. 높은 효율성, 환경 친화적, 유지 비용 절감, 그 다음에 넓은 적용 범위 때문에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도 쓰기 시작하고요. 물류, 자동화 공장, 그 다음에 아까 중장비, 신재생 에너지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에서 15년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를 하면. 그래서 이제 풍력 타워에도 쓰기 시작하는데 데이터 센터에도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는 잦은 소모 전력이지만 출력 변화가 높은 편인데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는 갑자기 큰 소모 전력이 갑자기 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급격한 출력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울트라 캐패시티가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또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충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방전 횟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트라 캐패시티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 보시면 설명드리는데 이 종목에 비해서 비나텍이 블룸 에너지에다가 400억 수주가 나왔다 해서 지금 2연상인데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그렇고 수주가 나왔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블룸에너지가 비나텍 수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울트라 캐패시티 쓴다면 LS 머티리얼의 수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비나텍이 이제 시발점을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그 차세대, 그러니까 비나텍도 급등 후 50% 하락했다가 오늘 수주가 나오면서 따상으로 지금 이제 뭐 2연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LS 머티리얼도 그런 수주가 잔고가 곧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독일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블룸 에너지에도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차트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선에서 시가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0,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한 80%가 알루미늄이고 19%가 UC에서 나오더라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적자던데 그 AI 데이터 센터랑 핵융합 UC 쪽에서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려면 언제쯤 돼야지 나올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울트라 캐패시티의 개념이 아직도 시장에서 덜 알려져 있고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쓰는데 울트라 캐패시티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반도체 공장이니까 그 지금 AGV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좀 더뎌지다 보니까 그거에 늦었고 풍력 타워용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풍력 타워용도 이제 더 우리가 서남권에서 풍력 타워 쓴다면 아마 거기에 울트라 캐패시티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서남권 풍력 타워 발전과 그다음에 AGV와 더불어 데이터 센터 향이 이제 시작하고 시장이 개화하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개화한다면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LS가 지금 현재 변압기에 굉장히 강하고 그렇지만은 이 LS 매트리얼 자회사를 울트라 캐피탈을 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울트라 캐패시티가 어떤 건지 나중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비나텍과 LS 매트리얼 시총이 지금 이제 내일 비나텍 올라가면 비슷해질 것 같은데 비나텍은 매출액이 800억, 여기는 1,500억. 물론 아까 알루미늄 매출이 높지만 그래서 캐파가 일단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군요. 아까 산일전기 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죠. 비나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그 커패시터 그거 이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비나텍이 블룸에너지에 수주를 한 거죠. 근데 울트라 커패시터로 갔을 때 LS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또 LS 머티리얼즈와 비나텍의 시총 크기를 비교했을 때 여기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 종목을 추천주로 갖고 오셨습니다. 25,000원 목표가 보고 계시고요. 비나텍이 그랬던 것처럼 LS 머티리얼즈 조만간 수주 소식 전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계시니까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네 분 매니저님들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무료 방송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주말에 제가 무료 방송 추천주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익 IPS 테스트,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PSK, VM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 크게 수익이 났죠. 내일 또 제가 반도체 소부장 슈퍼사이클, 이제 저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슈퍼사이클 초입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만한 종목들 딱 3종목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슈퍼사이클 딱 3종목 내일 오후 3시 40분에 백이전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 네, 저는 저녁 9시에 진행을 하고요. 네, 9시 전에는 이제 네이버 밴드 체험원 검색하셔서 먼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좌 복구하는데 정말 속도를 내야 됩니다.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되고 다른 거 필요 없고 갈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쪽으로 오늘 좀 파헤칠 테니까 이따 전에 9시에 그대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계좌 복구라는 말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빨리 복구해야죠. 좋을 때 많이 땡겨야 됩니다.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4가지 잠시 후 밤 9시 최원범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네. 1등 매니저 네. 유근 매니저님. 네, 오늘 제가 1등 기념으로 특별하게 공개 방송을 좀 준비해 봤고요. 네. 8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많이 간다 계속 말씀드렸죠. 중간에 흔들릴 때도 반도체 소부장 많이 간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아까 시작할 때 이제 제가 패러디한 거 보셨죠? 네, 그 설명할 틈 없어. 빨리 타. 네, 네. 그거 보셨듯이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 쪽에서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유망 3종목을 오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8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고 오늘 1등 기념 특별 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1등 기념 뭐 선물 주시는 줄 알았는데 계속 특별 방송만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기준 매니저님. 네, 저는 8시에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데이터 이제 끝나니까 시험 뭐 이제 수익률 대회가 끝나니까 GNC 에너지가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7월 달에는 제가 추천주도가 급등세가 나올 종목이 많아질 것 같다. GNC 에너지처럼 이어갈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해서 전력 수혜주 탑5를 알려드릴 테니까 8시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8시에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저녁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